네,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한 힐링 강의쇼 청산유수 기능의 달 특집, 오늘은 4번째 명장분을 모셔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 오실 때 뭐 타고 오셨나요? 이제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그것, 바로 자동차인데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듯이요, 온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찾아야 할 곳이 바로 자동차 정비점이죠. 오늘은 자동차 정비 분야의 명장으로 손꼽히시는 강금원 명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명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나라 최남단인 전라남도 완도에서 태어나서요.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서울에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니, 완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섬마을이잖아요. 예, 네. 우리 그 흔히 땅끝에서도요, 더 들어가는 연육교가 생겨서 지금 육지가 됐는데요. 전에는 배를 타고 2km를 걸어 내려와서 배를 타고 건너서 완행버스를 타고 도시로 가려면 목포나 광주 쪽으로 나와야 됐었죠. 서울까지는 약 12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통편을 극복을 하셨을 것 같은데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종사를 해오셨어요. 처음에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신장로에서요. 중학교 때 외삼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그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놓는 받침대 스탠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러지게 됐는데 자전거 수리점에 가니까 그 용접을 딱 2군데 해주더라고요. 시간으로 치면 약 6초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주고 어머니가 3일 동안 나무에 밭을 매서 그 비용을 충당을 하는 거 보고요. 앞으로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커서 자전거 수리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두 번째는 군대 가서인데요. 군대에서 대대장님 그 운전병이었었는데 다음날 그 출장을 장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하다 보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는데 무슨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만 다녔지. 그래서 군대에서는 운행을 못하게 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영창이라고 그러는데 영창. 가서 하루 종일 빡빡 끼는 훈련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게 오는데 그걸 안 하려고 밤을 새웠는데 아침에 동틀 무렵에 이제 다 포기하다가 동틀 무렵에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해보자 했는데 시동이 꽝 걸렸습니다. 머리끝이 그냥 꼿꼿이 서더라고요. 그때 어떤 쾌감, 희열, 이거다 해서 전역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자동차 정비학원에 입학을 했죠. 영창을 가기 싫었던 그런 두려움이 지금의 선생님을 만들어낸 거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정비 분야도 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장으로 이렇게 선정되시기까지 어려움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선은 학원에 가서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 목표가 정확했습니다. 미국에 저희 때만 해도 취업 이민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진학을 못하니까 영어하고 자동차 정비만 배우면 기술 한 가지만 있으면 미국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취업을 위한 대신 뭐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을 받게 되면 월급도 얼마 안 됐지만 전부 영어 학원에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데 자동차 정비 쪽을 하게 됐죠. 이 분야에 좀 전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명장으로 선정되신 이유가 있었다면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KS 인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잘하면 될 거 아니야. 정직하게 대하고 정직한 기술로 보답을 하면 알아주는 분들도 차츰차츰 생길 거다. 그래서 KS 도입을 하게 됐고 ISO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선 실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정비업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점을 제가 개선을 해서 그걸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논문으로 또 발표도 하고요. 책자로 또 하게 되고, 그다음에 회사에 무슨 어떤 그 매뉴얼도 한 40권 정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직원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직원이 바뀌면 분명히 저 친구는 무슨 교육을 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매뉴얼을 이렇게 주면서 집에서 한번 읽어보고 오너라 해서 며칠 지나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금방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금방 익숙해지는 거죠. 예. 매뉴얼, 개선 실적, 특허, 그리고 책도 18권 정도 내는데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 그 책을 보면서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글을 쓰셨을 것 같아요. 학교를 계속적으로 그 정형화된 인증되는 방법은 자격증이거든요. 자격증 모두 취득을 했는데 기술사가 이제 가장 그 높은 차량 중에서는 높은 자격증인데 정형화된 거는 다 취득을 했는데 나머지가 이제 더 배울 수 있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학을 하게 됐고, 진학을 하게 되면 논문을 써야 되고요. 졸업을 하려면 논문을 또 발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논문 실적도 많이 올라갔고요. 또 나중에는 욕심이 생깁니다. 옆에서 잘한다 해주니까 또 우리 업계는 그렇게 그냥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이 많지,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안주해 버리거든요. 그거를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오더라고요. 계속 학교를 옮기다 보니까 전문대학 교수님들이 또 각 학교 4년제 대학에 갔을 때 교수님들이 당신은 너무 아깝다. 자기가 못한 거를 막 밀어주세요. 명장 신청할 때도 전 명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회사가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회사 망하지 않으려고 회사에서 자고 사무실에서 자고 거기서 신발 신고 대기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자격을 많이 취득을 했는데요. 옆에서 보니까 다른 분들이 보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 신문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요.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적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해서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된 걸로. 정말 이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 분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이번에는요, 저희가 명장님께서 직접 땀 흘리고 일하시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고객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느꼈을 때 회사에 들어오시게 되면 물론 투자금이 많다 그러면 엄청나게 깨끗하게 해놓을 수가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자격증하고 그다음에 클린 사업장이라든가 KS라든가 인증을 받는 거죠. 기술 인증도 어떤 정형화된 모습으로 보이는 거는 인증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치러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자 했고요. 또 고객님들도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그런 자격증이어서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물질이 생겨. 그러게. 또 우리가 디포스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추월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악셀레타를 중간쯤 밟고 가다가 끝까지 밟았어. 웅 하고 나가면서 이렇게 돌려줄 수 있어. 터키를 돌려주면 엔진이 수입품이야.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했는데 지금 일학습 병행제 학생들이고요. 저기에 지금 선임은 지금 석사과정 졸업반입니다. 지금 논문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성장을 해서
후배한테 가르치고, 예, 그래서 지금 대학의 2학년들 재학생이고요. 예, 지금 오늘은 안 나왔지만 도제 학생이 화요일, 수요일 날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2학년들이 도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고, 예, 고3들이죠. 지금 고3들이 내년에는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 저 친구들은 3학년으로 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게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도제 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1학년 때는 일주일 중에 한 번 정도 회사를 나와서요. 저희는 이제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날 나오게 되고요. 2학년이 되면 회사로 2번을 나오게 됩니다. 3학년이 되면 이제 3번을 나오게 되는데 3학년 2학기 때가 되면 거의 출근을 여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습으로 해서 학점을 이수하게 되겠죠. 그럼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고요. 좋은 예로 어제 이제 한 친구가 왔는데요. 여기서 검사 라인에서 검사하던 친구인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해서 지금 대기업의 보험회사에 차장까지 진급을 했고요. 약 2년에서 3년 있으면 부장 진급한다고 이렇게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굉장히 보람이죠. 네, 이렇게 사업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지난 시간의 노력들이 정말 헛되지 않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명장으로 선정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선정되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울었습니다. 그냥 면접 봤다 울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서름이 이렇게 막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눈가가 촉촉해지잖아요. 그러게요, 예. 지금 우실 것 같아요. 예, 울었더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고생 많이 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예. 제가 연출한 것도 아니고요. 예, 가슴에서 그냥 올라와서 느낀 그대로 했더니 합격시켜 주시더라고요. 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이 현장에서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끊임없는 연구 활동도 좀 병행되어야 할 분야가 바로 이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좀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보람찬 경우는 직원들을 지금 현재까지요 한 60여 명 정도 대학을 보냈고요. 예. 저는 사람들이 와 그러시는데 다른 곳에 이제 체계적 현장 훈련 프로그램을 위해서 고등학생들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을 하다 보니까 업체 사장님들이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학생들은 제대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오후 6시부터 야간 대학이 시작을 하는데 4시 정도에 끝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저는 국가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혜택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지금도 학생들이 6명 정도 지금 야간 대학에 다니고 있고요. 올해 2월 달에 2명이 지금 군대를 갔고요. 내년에 5명이 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일학습 병행제를 하고 있죠.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석사, 지금 박사도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죠. 이렇게 후진 양성에 직접 또 힘을 쓰고 계시기도 한데 이 분야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필요한 교육 과정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중학교 때 일단은 한 3가지 직업을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1학년 때는 한 3가지, 2학년 때는 2가지, 3학년 때 1가지로 이제 압축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은 특성화고라든가 마이스터고라든가 이런 고등학교가 있는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특히 기숙사도 있고요. 전액 장학금을 받죠. 특성화고도 기숙사가 다 준비되어 있고요. 거의 장학금을 받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1학년 때 이제 도제 학생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면 일주일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래 학교로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중에 하루는 업체로 가서 하루 종일 업체에서 현장 체험을 하게 되죠. 현장에서 체득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이렇게 터득을 하게 되고요. 2학년 때는 이틀 정도 회사를 오게 됩니다. 학교로 3일 가고요. 3학년 때는 3일 정도 회사를 오게 되고 2학기 정도 10월 달 정도 되면 거의 회사에서 이제 실습으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되죠.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일학습으로 연계가 돼가지고요. 대학을 다니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대학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이런 일학습 병행제를 거치다 보면 전에 한 10년 정도 근무했던 어깨너머로 배웠던 사람들에 비해서 약 한 2, 3년 정도면 그 정도 실력에 오르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좀 대학에 진학하신 분들 중에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준비를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전문 대학에 들어갔더라도 졸업하고 나서 다시 다른 과를 택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업체만 해도요, 다른 업체도 있는데 저희 자동차 정비 쪽만 해도 회사에 취직해서 일학습 병행제로 편입을 하는 겁니다. 같이 소속이 돼가지고요, 일하면서 학교를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지금 취업준비생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이네요. 네, 그럼요. 네. 이 자동차 정비 분야에 좀 진출의 문턱이 낮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만큼 이탈률도 높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이 분야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좀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질은 전문대학 경우를 보니까 자동차과를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들어올 때는 굉장히 경쟁률이 심하게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요. 취업할 때쯤 되면 거의 한 2, 3% 정도만 자동차 분야에 남고요. 나머지는 다른 곳을 택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엄청 힘듭니다. 저도 뭐 어제까지도 힘들었고요. 이거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하지만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를 택해서 목표를 크게 세우고, 나는 이 정도 정비 명장 정도 될 거야 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제가 체험했고요. 저는 이렇게 빙빙 돌아서 왔지만 젊은 학생들한테는 바로 이렇게 코치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요, 좀 가장 매력적인 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으실 수 있으세요? 한 2만 5천 개 정도의 부품이 조립돼서 하나의 자동차가 생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기술이 진화가 되다 보니까요, 저도 막 어지러울 정도로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초만 정확히 좀 배워놓는다면 나중에는 이제 추가되는 기술들이거든요. 그리고 전자제어도 다 거기서 기초만 정확히 해놓으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기초 분야를 탄탄하게 해놓고 간다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직업 아니냐. 그 많은 부품 중에 2만 5천 개면 한 가지씩만 고장나도 2만 5천 개인데요. 고장 안 납니다. 근데 그거를 골라내서 고장을 원인을 찾아내서 수리해서 정확하게 원상복구가 됐다, 이런 쾌감은 말할 수 없죠.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크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보람차고 기쁜 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오시면서 힘든 순간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저희가 기술 쪽에 속하지만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하이테크 쪽에 속하는데, 지금도 저는 그 전자제어나 이런 걸 못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밤새도록 막 며칠 밤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저한테는 재미인데요. 이 고객들의 무시하는 그 편견, 겨울에요.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차가 들어와가지고 추우니까 문을 요만큼 정도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바람 좀 넣어줘요, 이래. 우리 직원들은 공기 압력 체크하는 체크기 들고요. 무릎 꿇고 네 바퀴를, 그분은 이제 앞바퀴가 바람이 빠졌다 그러는데 저희는 앞바퀴만 채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바퀴를 점검을 해줘야 되니까,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공기를 채워주고요. 어떤 또 여성분들은 하이힐 신고 오셔가지고 발끝으로 이렇게 바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무례함은 조금 굉장히 서글퍼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또 터무니없이 이렇게 젊은 층들이 오면 저희는 무섭거든요. 뭐 차는 저희가 봐서는 굉장히 그 낮은 레벨의 차인데 자기 전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시비를 건다든가, 뭐 돈을 내기 싫으면, 비용을 지불하기 싫으면 그냥 좀 깎아주세요 이러면 될 텐데, 사람을 아주 못 살게 굴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막 울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 경우 때 가장 좀 서글픔이 오더라고요. 고객들을 대하는 것 말고도 또 이제 좀 기술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동차는 그러니까 기술 중에 모든 공학이 다 접합이 된 거지 않습니까? 뭐 동력학, 정력학부터 기계역학, 연력학,
예, 뭐 화공 쪽도 있고요. 예. 모든 기술공학이 접목이 돼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가장 그 학생들한테 계속 지도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학교는 다녀라. 제가 이제 독학으로요. 기능장까지 18개의 자격증 취득했거든요. 거기까지는 됐었는데 기술사 공부 이제 기술사 차량 기술사 하나 남았는데 거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그냥 외워버렸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저 혼자만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진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뭘까 하다가 학교에 진학하게 됐는데 예, 전문대학에 일단 입학을 했는데 2학년 전문대학은 2학년 졸업이 11월 한 말 정도면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보고 2월달 다음에 2월달 방학할 때까지 이제 이렇게 대기 중인데 제가 11월 15일 날 기술사 발표가 났어요. 근데 그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거든요. 전문대학 중에서 11월 달 15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거기에 차량 기술사 합격 해가지고 프랭카드가 엄청 크게 한 양쪽 12차로 그 옆에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새카매졌어요, 프랭카드가. 그래서 조교한테 전화를 했죠. 좀 빨아서 걸어놔라 그랬더니 예, 그 다음에 안 보이더라고요. 예. 학교에서 공로상도 받고요. 예, 성적 계속 장학금을 탔고요. 타서 4명의 우리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저는 공짜로 다녔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편입시험도 봤고요, 정시고. 편입시험에 합격해서 당당하게 들어갔고 또 4년제 마치고 나서 그 학교에는 또 박사 과정까지가 없더라고요. 난 석사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박사 과정에 가면 석사를 하고 나면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석박사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로 옮기게 됐죠. 가장 좋은 거는 그 진학을 못 하고요. 나는 미국에 취업 이민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영어를 해놨던 게 박사 이제 졸업 시험에서 효과가 발휘했는데 한참 후죠. 1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본래는 2학기 이제 그 코스웍을 2학기를 마쳐야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다니고 나야 2학년 1학기 때 졸업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합격을 못 하니까 1학년 1학기만 마치면 1학기만 마치면 졸업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나 게시판에 보니까 이 변경됐다 하는 걸 보고 조용히 지도 교수님 몰래 접수를 했죠. 그리고 조용히 시험을 봤죠. 근데 정말 까만 걸 글씨고 하얀 건 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덮어놨습니다. 시험이요. 미국에서 어제 발행됐던 신문이 오늘 아침에 밤새도록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공항에 내리면 그 신문이 바로 시험 문제거든요. 자동차 신문인데. 그래서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볼펜 집어 던져놓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단어가요. 거의 아는 단어예요. 그래서 쭉 단어를 한글로 이제 풀어 썼죠. 다뤄놓고 기술사 공부했을 때 그 실력으로 접두사만 이렇게 붙여가면서 했더니 엄청난 실력으로 뭐 이런 점수가 나왔냐 하는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인정을 해주시는. 그래서 젊었을 때 좀 한 가지 열심히 해놓은 게 효과를 볼 때도 있더라고요. 영어가 신의 한 수였네요, 진짜.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미국 가려면 취업해서 살려면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4년제 대학 가고 그러는데 저는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취업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 미국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배웠던 기술하고 영어가 효과를 발휘한 거죠.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 다들 너무 도와주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동차 정비 분야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이 좀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세요? 일거리는 엄청나거든요. 저희도 지금 직원이 모자라가지고요.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0명 정도만 구하려고 그러는데도 지금 몇 개월째 구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자꾸 편하고 쉬운 쪽으로만 가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요.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서 졸업하고 이제 신체 건강하고 이쁘니까 가서
음식을 나르게 되면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들어오면 최저임금 한 125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요. 일학습이나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1년만 지나면 180만 원 정도 수령액 기준으로요. 연봉으로 치면 한 2,5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래서 2년 정도 지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3년 정도 돼서 전문대학 졸업할 정도 되면 한 3,5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데 음식점에서 음식을 나눈다 그러면 그때도 그 친구는 250만 원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많고요. 기술은 계속 경험이 축적되고 공부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책을 좀 많이 봐라. 저도 굉장히 이렇게 생겼어도 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한 10,000권 정도 봤습니다. 10,000권.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중요한 건 정말 일의 종류나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까지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욕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